매트릭셀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좋습니다. 매트릭셀에 비해서.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리 쇼트 펄스부터 젠틀, 그러니까 롱 펄스까지 그게 5가지 정도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술자가 원하는 부분들 지혈을 하고 좀 더 파괴를 하느냐, 아니면 각질 탈락과 작은 미세한 구멍을 내는데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강한 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목적이냐, 이런 것들을 그 목적에 맞춰서 다양하게 시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다양한 팁을 통해서 그 시술 방법도 다양해졌죠. 피놀, 아니면 콜리메이터 팁, 두피 앤 도자기 팁, 프랙셔널 팁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두피 시술을 할 때도 메조세라피처럼 두피에 작은 구멍을 내서 피부에 좋은 인자들을 넣어주는 방식들을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에 탈모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남자들은 뚜껑 싸움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시술하는데 좀 더 균일하게 메조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바깥쪽으로 피가 난다든지 이런 게 없이 작은 각질 탈락만 일으키면서 좋은 인자들을 두피 내로 침투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두피 치료 방법까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질층 탈락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후에는 충분한 보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보습제를 잘 발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습을 잘 해줘서 피부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디오dom을 붙이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진물이 많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진물 자체는 피부 바깥쪽에 작은 미세 구멍이 나면서 파괴된 부분들이 재생이 되기 위해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딱지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캡처럼 돼서 이 부분들이, 구멍이 난 부분들을 막아주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3, 4일 지나면서 나타나게 됐는데, 그거를 이제 긁어서 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오랫동안 그 캡이 형성이 돼 있어야지 더 피부 재생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 1주 정도까지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편감들도 더 줄이는 것들이 아무래도 더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도자기 토닝처럼 최대한 그냥 약간 빨개지고 마는 정도, 내지는 조금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딱지가 형성되고 좀 많이 붓더라도 더 강한 시술을 원하신다면 또 그런 형태로 그거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 2차까지는 감염에 유의하고 보습 재생을 잘 해줘야 되고, 그리고 딱지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당연히 착색이 되지 않기 위해 선크림 도포를 잘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선크림 도포를 잘 해줘야 되고, 딱지가 형성돼서 이게 떨어지게 됐을 때 최대한 빨리 안 떨어지게 해줘야 되고요. 그냥 미온수로 세안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딱지가 최대한 늦게 떨어지게 한 상태에서 딱지가 떨어진 이후에도 유념을 해야 되는 게, 이제 3살이 돋았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더더욱 선크림하고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피부가 검어지는 착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죠. 피부 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모공이 넓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프랙셔널 모드에서 조금 더 강한 에너지를 줘서 조금 더 빨개지더라도 모공을 수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피부 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작은 얇은 박피를 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후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피부를 좀 더 결을 매끈매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러한 재생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각질 탈락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면 피부 톤도 결국은 맑아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알러지가 잘 생기는 피부 같은 경우는 그 강도를 굉장히 낮춰서 해야 되거든요. 강하게 쓰는 경우는 붓기라든지 회복기가 굉장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너무 길어진 회복기라든지 너무 빨개지거나 염증 반응이 그 부가적인 부작용들이 나타나게 되면 아무래도 착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 피부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O2 프락셀이 가지고 있던 단점이었던 게 효과는 좋은데 부작용도 많았던,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가 너무 얇거나 피부가 예민한 분들한테 너무 강한 시술이 들어가게 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피부가 얇고 더 예민해져서 빨갛게 보이는 기간이 더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역시 또 피부 톤이 조금 어두워지는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 받는 시술자와 술자 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과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시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일단 시술을 하게 되면
좀 아프죠.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토닝처럼 되게 약한 경우는 그냥 약간 빨개지고 뜨거운 느낌이 있었다가 보통은 가라앉게 돼 있는데, 모공을 수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술들을 했을 때 피부 각질이 벗겨지고 그리고 피부에 작은 미세한 구멍 딱지들이 형성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붓기도 합니다. 얼굴이 좀 붓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받는 분들도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시술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피부의 보호막을 어떻게 보면 벗겨내고 구멍을 내는 부분들이라서 이후에 뭐 불필요한 균이 묻는 거라든지 아니면 감염에 의해 가지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 또한 큰 부작용이 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헤르페스라든지 다른 바이러스성 질환을 지금 현재 앓고 있는 상태에서는 시술을 받으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더 피부 장벽도 약화시키는 중간 과정에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그게 더 번진다거나 더 감염이 더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시술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프락셀 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후성 반응 혹은 켈로이드처럼 피부 타입이 특이적인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담당 주치의랑 상담을 통해서 시술에 임해야 됩니다.